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월 17일 오전 여의도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고 그동안 성실하게 특검의 수사에 협조한 김 지사에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사건을 드루킹 사건이 아니라 김경수 사건으로 엮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치특검을 면피용 청구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 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특검을 가장 먼저 요청한 당사자입니다. 스스로 여러 차례 당당하게 수사를 자청했었고 두 차례의 특검 소환에 응해 무려 40여 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저히 우려가 전혀 없고 또한 그동안 성실하게 특검의 수사에 협조한 김 지사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사건을 드루킹 사건이 아니라 김경수 사건으로 엮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특검이 보인 여러 불법적인 행태와 관행에 대해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법원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다음은 서울시 소식입니다. 2018년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재해 없는 안전한 공공일자리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법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의 권리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종로구는 계속해서 안전한 근로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종로구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2019학년도 대학 입시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 상담 전문가와 함께 1:1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됐습니다. 설명회 참여자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성동구에서 지난주 청년들을 위한 취업업 취업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현장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축제 2018 취업업 취업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이는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축제와 같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특집 프로그램인데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바탕으로 한 인적성 검사 문제풀이 특강인 NCS 인적성 특강, 분야별 팀장급 현직자와 함께하는 런치 멘토링, 청년층 인지도가 높은 김태원 구글 코리아 상무를 초청해 동기부여와 목표 설정에 도움을 줄 청춘 잡 콘서트를 구성해 진행했습니다. 이번 취업 페스티벌에 참여한 청년들은 성동구 청년 일자리 카페의 1:1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 모의 면접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성동구는 그동안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구직자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기업가인 소셜벤처를 육성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소셜벤처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며 전담팀 구성, 소셜벤처 엑스포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으로 성동 미래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전국 최초로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해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자 및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 수재화 산업 육성, 전통시장 재생,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같은 성동구의 노력은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2015년과 2016년 최우수상,
2017년에 우수상에 이어 다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일자리 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홀로 세대를 이루고 살아가는 1인 가구를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공부와 먹거리, 모임 등에 이르기까지 1인 가구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게 될 커뮤니티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번동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14일 불타는 청년 공간 어울림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청년과 주민이 함께 그려나갈 그리다 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명칭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으로 경과보고와 현판식, 시설 둘러보기 등의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복지관 2층에 마련된 어울림은 서울시에 공모한 세대별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장비와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어울림은 공부와 먹거리, 크고 작은 모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으로 불타는 지혜와 열정, 사랑, 우정으로 나눠 청년과 중년, 장년층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공간 활용에 참여하는 이용객들은 사회복지사들과 친목을 다지며 우정도 나눌 계획입니다. 3단지 복지관은 주민들의 보다 편안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벽면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휴식과 개방, 포근함에 초점을 맞춰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강북구는 지난 7월 복지관과 커뮤니티 공간 구축 사업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등 1인 가구의 꿈과 희망을 계속 응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에너지 관련 공사, 민간협의회, 기업체 등이 함께 참여한 에너지 나눔 사업 미추홀 안전 나눔하우스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에너지 관련 공사, 민간협회, 기업체 등이 함께 참여한 에너지 나눔 사업 미추홀 안전 나눔 하우스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미추홀 에너지 네트워크 참여회원사 대표 및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미추홀 안전나눔 하우스 사업은 안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등의 주거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조명기기, 보일러, 도배, 장판 등 에너지 효율기기 지원 및 설치 사업 이외에 보육원 건물 옥상 녹화 사업,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나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성금 전달식에는 에너지 관련 11개 공기업, 민간협회 및 기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11개 네트워크 회원사에서 모금된 2억 3,200만 원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였으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인천광역시회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인천광역시회에서는 조명기기 및 보일러 점검 교체에 대한 재능을 기부했는데요.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 나눔 사회공헌사업 참여 기간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과 함께 지역과 상생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에너지 나눔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지사에게 도민들이 직접 임명장을 주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도민들이 1000가지 바람이 담긴 임명장이 온라인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어떤 모습의 도지사를 꿈꾸는지 함께 보시죠. 경기 도민들이 바라는 도지사는 어떤 모습일까? 적폐청산과 공정사회 구현, 깨끗한, 정의, 실천 등의 키워드가 주로 쓰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도민이 믿고 일시킬 수 있는 깨끗하고 청렴한 도지사님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들이 바라는 경기도의 모습은 살고 싶은 경기도, 새로운 경기도, 더불어 경기도, 복지 경기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약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지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밖에 신도시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지역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임명장에 담겼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열흘 동안 열린 이벤트에 접수된 임명장은 1251건, 열린 도지사실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임명장에 담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 운영에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출TV 최창순입니다. 지독하게 더운 올여름, 에어컨 안 틀고는 견디기 힘드실 텐데요. 에어컨 같은 냉방기 사용량이 늘면 급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레지오넬라균 감염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한 대형 백화점입니다.
여름엔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습니다. 이런 큰 건물에서 냉방기를 가동시키려면 옥상에 냉각탑이 필요한데 직사광선으로 내리쬐는 불볕에 냉각수 온도는 평균 30도를 훌쩍 넘습니다. 이 정도 온도면 폐렴 등 급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레지오넬라균이 살기 딱 좋습니다. 비위생적인 냉각탑수나 목욕장 등에 오염되면 적정 온도에서 급속히 증식해서 검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레지오넬라균 서식 환경은 25도에서 45도 사이의 물, 그러다 37도에서 42도 수온에선 급증합니다. 냉각탑 안에서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하면서는 냉각수를 통해 공기 중으로 떠다니다 코나 입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시설에 냉각탑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는지도 몰랐고 그게 여름철이니까 더워서 마스크 같은 것도 하질 못하는데 걸어 다니다가 걸리는 거니까 그게 걱정이. 최근 5년간 감염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 지난달 말 기준 경기 지역 레지오넬라 환자는 벌써 40명에 육박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다중이용 시설에선 집단 발병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는 여름철 백화점과 병원, 분수대를 비롯한 도내 다중이용 시설의 냉각탑과 배관시설 등 960여 곳을 검사했는데 60여 곳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방을 위해선 시설별 냉각탑과 배관 등 철저한 청소와 소독,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란 설명입니다. 냉방기 사용량이 느는 여름엔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의왕시는 의왕시청 소회의실에서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간별 테마, 하천 호안 공보계획, 하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교량시설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제21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한국만화박물관 인근 야외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제21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한국만화박물관 인근 야외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식에는 시도 관계자 및 만화계 인사들과 방송인 홍석천, 배우 김규리, 홍보대사 기안팔사와 유리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개막식 축하 공연으로는 만화 그 너머를 주제로 피오니 작가의 VR 드로잉 쇼가 펼쳐졌는데요. 만화 신과 함께 패션왕 등을 표현한 3D 미디어 아트 작품이 관람객들의 큰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창작만화 공모전과 부천 만화대상에 대한 시상도 있었습니다. 해달 작가의 명이 사는 집이 대한민국 창작만화 공모전의 대상 작품으로 선정됐고 최규석 작가의 송곳이 부천 만화대상 영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올해 개막식에서는 이상봉 패션 디자이너의 만화 패션쇼가 특별하게 펼쳐졌는데요. 그림자의 꿈을 주제로 만화뿐 아니라 마술, 현대무용,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가 결합한 화려한 무대가 관람객을 사로잡았습니다. 5일간 진행되는 이번 만화축제는 만화 그 너머를 주제로 만화의 융합성과 더불어 만화의 다양성, 예술성을 조명합니다. 만화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국제만화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성남시는 광복절 경축식과 전야제인 문화예술제 등 시민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남시는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학생, 시민을 초청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경축식을 가졌습니다. 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이 하나된 대한민국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경축 공연을 준비해 감독의 무대를 꾸며주었고 광복회원과 참여자 모두가 참여해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태극기 흔들면서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등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경축사를 통해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애국 선열들의 정신을 다시 일깨워 차별을 없애고 자유와 평등을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폭력과 반칙을 없애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광복절 경축식에 앞서 지난 14일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광복의 기쁨, 평화의 노래를 주제로 문화예술제를 여는 등 시민과 함께 강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작은 마을의 특색을 살려 예술마을로 변화시키는 예술세상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개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가 열렸습니다. 송민지 리포터입니다. 별빛 가득한 마을에서 흐르는 클래식 선율.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아름답지 않나요? 제4회 개촌마을 클래식 거리 축제가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됐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의 주관 아래에서 열린 이번 클래식 거리 축제는 평창군 박림면 개촌마을에서 별빛 가득한 클래식 세상으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저희 개촌마을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전원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매년 그 발표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발표회를 우리가 밖에서 축제 형식으로 하자 해서 학교에서 발표하던 것을 우리가 밖으로 거리로 나와서 축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박림면 개촌리는 해발고도 700m에 위치한 마을로 전교생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촌초등학교와 개촌중학교가 있어 유명해진 마을입니다. 2015년부터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세상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개촌 클래식 마을로 선정된 이후 마을 주민들의 주도로 개촌 클래식 축제위원회를 조직하고 개촌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예술마을 만들기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개촌 마을이 클래식을 대표하는 마을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별빛이 흐르는 밤 무더위를 식혀줄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으로 한밤의 느티나무 콘서트가 별빛 가득한 클래식으로 세상으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희 축제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무대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1년 내내 공연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 인프라 구축을 해서 전국에 계신 동호인들이 아무 때나 오셔서 연주도 하고 세미나도 열 수 있게끔 그런 이제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촌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먹거리 부스와 특산물 부스, 송어와 염소 등 강원도 계곡 및 목장에서 자란 동물의 체험 부스와 각종 클래식 악기 체험 등 다양한 먹거리와 지역 토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음악과 함께 오감을 만족시켜준 클래식 거리 축제. 개촌마을은 클래식 마을을 대표하는 대명사로서 도약하고 있습니다. 청정 자연환경과 농촌의 모습을 간직한 박림면 밤하늘에서 클래식 선율과 함께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클래식을 대표하는 마을의 대명사로서 한 단계 도약한 개촌마을에서는 예술세상마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편하게 클래식 공연을 들을 수 있는 개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가 열렸습니다. 별빛이 쏟아져 내리는 밤에 흐르는 클래식 선율에 많은 분들이 잔잔한 감동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햇빛700 송민지입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둔내면 일원에서는 제7회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최고 품질의 토마토와 다양한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된 이번 축제는 휴가철을 맞은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사했는데요. 어느덧 최고의 여름 축제로 자리 잡은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 현장을 최유빈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제7회 둔내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지난 10일 둔내시장 일원에서 개막해 3일간의 맛있고 즐거운 축제 한마당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에 비해 축제 일정은 짧아졌지만 축제장이 둔내면 시가지 일원으로 옮겨지면서 관광객들의 참여도와 편의성을 높이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알차고 풍성한 축제로 진행됐습니다. 둔내고랭지 토마토 축제를 가장 특별하게 하는 것은 뭐니 해도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둔내 토마토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토마토 시식회와 이벤트 행사에 참여해 제철을 맞아 더욱 맛있는 둔내 토마토를 맛봅니다. 일교차가 큰 해발 500m 고랭지에서 재배된 둔내 고랭지 토마토는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어 입안 가득 개운한 맛이 일품인데요.
특히 비타민C 함량은 전국 토마토 평균치보다 3배 이상 높아 맛과 영양 모든 면에서 단연 최고로 꼽힙니다. 와서 보니까 토마토가 아주 조품종인 것 같고 아주 영양도 풍부한 것 같고 보기에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맛이 아주 영양이 많은 것도 같고 상큼하면서 영양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명품 둔내 토마토를 주제로 한 최고의 가족 축제,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돼 한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었는데요. 특히 하루 3번 토마토 풀장에서 열리는 토마토 풀장 보물찾기는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만의 대표 이벤트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토마토 속에 숨겨진 황금 반지와 횡성한우 송아지를 찾는 행운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춤추면서 게임도 하고 그리고 금반지도 찾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금반지를 엄마한테 선물하려고. 이번 축제에서는 축제의 열기를 한껏 돋우기 위한 개폐회식 특별 공연과 태기산 K-팝 쿨 페스티벌, 둔내면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공연과 버스킹 공연 등이 축제 기간 내내 이어져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토마토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와 맨손 메기잡기 체험, 추억의 물총놀이, 풀장 댄스 파티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체험들이 수시로 진행돼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토마토 축제에 와서 풀장 축제도 즐기고 메기도 잡고 즐거운, 너무 시원하고 즐거운 휴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를 여러분들이 즐겁게 맞이하시고 많이 토마토를 애용하시고 구입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체험거리가 가득했던 제7회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 한여름 무더위도 있게 한 3일간의 맛있는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리고 다시 내년을 기약합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상품성을 인정받은 둔내 고랭지 토마토는 축제에 앞서 홍콩과 수출 계약을 맺으며 세계시장 진출에도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HSTV 최유빈입니다. 강릉시가 민원 처리 기한이 이틀 이상인 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문자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는 내 민원 처리 어디까지 왔을까란 서비스가 8월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문자는 신청, 접수, 배부, 처리 중 완료 등 처리 단계별로 받을 수 있으며 민원 신청 시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속초시는 지난 6일 집중호우로 인해 시내 곳곳에 쌓인 쓰레기를 정리하기 위해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등 총 1,000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환경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환경 대청소에는 지난 6일 집중호우로 청초호에 쓸려 내려온 나뭇가지와 페트병, 스티로폼 쓰레기 등 부유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습니다. 또한 해양스포츠제전 경기장 주변과 주요 관광지를 집중 청소하고 하천과 배수로, 주요 도로변, 이면도로, 도시공원 등 관내 중점 구간과 빈 공터, 골목길, 활어장, 방파제 주변 등 청소 취약 지역 등 관내 중점 구간 24곳에서 청소가 진행됐습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과 청소 용역 업체 등의 청소 차량 16대도 동원돼 재활용품과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고 구간별 적치 쓰레기 청소와 소각장 반입 처리도 병행해 이뤄졌습니다. 청초호변은 지난 7일부터 공무원 200여 명이 투입돼 사흘 동안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였으며 수거량은 60톤에 이르고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쓰레기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수질오염의 우려도 있어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집중적인 수거 작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민의 대축제이자 향토문화축제의 장인 제20회 만세 보령문화제를 오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보령 종합경기장 및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이한 만세보령 문화제는 문화축제, 화합축제, 애향축제, 명품축제를 목표로 다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인데요. 첫째 날인 5일에는 충청 수영성 수문장 교대식, 도미부인 경모제, 풍년제가 진행되며 둘째 날인 6일에는 보령 종합운동장에서 시민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만세보령 문화제는 1988년 개최를 시작으로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천안시에서는 가뭄 상태를 관심 단계로 높이고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부족 등에 대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분야별 점검과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천안시에서는 가뭄 조합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체제 유지와 각 부서별 업무 분담을 통해 맞춤형 가뭄 세부 계획을 수립해 가뭄 극복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천안시 관내 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12일 기준 약 50%대인데요.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농경지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16톤 살수차와 산불 진화 차량, 양수기, 조립식 물탱크를 농가에 긴급 투입해 106농가 약 38헥타르의 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분야별 비상대책도 마련했는데요. 생활용수 분야에서는 물절약 실천 홍보 추진, 상수원 상류지역 갈수기 환경오염 물질 배출 관리, 농업용수 분야로는 용배수로 부족지 파악과 용수 확보, 관전개발 지원 대책 마련, 장비 인력 지원 요청 실시, 가뭄 상황 관리 분야로는 가뭄 상황 파악, 피해 발생 시 유관기관 및 대시민 전파 등의 대비책을 수립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중 물절약 방법과 농촌 지역에서의 가뭄 대비 요령을 홍보물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인데요. 생활 중 물절약 방법으로는 식기류 세척 및 세수 시 물을 받아 사용할 것, 변기물통에 페트병이나 벽돌을 넣어 사용할 것, 양치질할 때는 반드시 컵을 사용할 것, 샤워는 최대한 짧게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농촌 지역 가뭄 대비 요령으로는 토양의 수분 정도와 농작물 상태 파악, 토양 수분 증발 최소화, 가뭄이 오기 전 용수원 개발, 수로나 양수기 수시 점검 등 행동 요령이 실려 있습니다. 천안시는 앞으로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365일 천안 시민의 궁금증을 상담해주고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곳, 바로 1577-3900 천안시 콜센터인데요. 천안시 콜센터가 개소 9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09년 개소한 천안시 콜센터는 시정 관련 다양한 전화 민원을 해결하면서 천안시의 친절 이미지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콜센터는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상담 가능하고요. 전화기에 1577-3900번만 누르시면 저희 상담사가 언제든지 바로 연결해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천안시 콜센터에서는 9년간 하루 평균 1,437건의 민원을 처리했는데요. 상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차량 등록 관련 문의가 12.2%로 가장 많았고 상하수도 관련 문의, 여권 발급 문의, 보건소 이용 문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원스톱 1차 상담 완료율을 높여 업무 시간 단축에 기여했으며 지난해에는 ISO 9001-2015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을 취득해 콜센터 서비스 전반을 체계화, 표준화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천안시 콜센터가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해 시민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식입니다. 그 어떤 음악보다 친근한 음악이죠. 대전 시립연정국악원이 시민을 대상으로 국악교실을 운영합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9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 2018학년도 하반기 국악강습을 진행합니다. 이번 강습은 생활국악으로 쉽게 즐길 수 있는 악기 강습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며 특히 직장인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 야간 강습도 진행합니다. 강습 기간은 9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3개월 과정이며 수강은 대전 지역 대학생 이상 일반인과 직장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단 미디어 기술과 생활 속 미디어를 배우고 체험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죠. 2018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이 8월 23일 개막합니다. 2018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이 미디어로 연결하라를 주제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스튜디오 큐브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첨단 미디어와 새로운 방송 트렌드 1인 미디어를 비롯해
학생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경진대회,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방송인 특강 등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드라마와 영화 촬영 메카로 떠오른 스튜디오 큐브에서는 법정 세트장 연기 참여, 특수분장 체험이 진행되며 액션 영상센터에서는 스턴트 액션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2018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남도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우수성과 미래 비전을 세계에 알리는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농업박람회는 2012년부터 4차례 연속 국제행사 승인이 확정돼 예산 등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나주에서 열리는 2019 국제농업박람회는 내년 10월 17일부터 11일 동안 35개 나라 490개 기관, 단체, 기업이 참여합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박람회를 비즈니스 박람회로 새롭게 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혁신기술 개발, 일자리 창출에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광주시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 설립을 정부의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는 총 300억 원을 투입해 빅그린 산단 내 16,500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8,264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2023년까지 센터 건립과 함께 인증평가 장비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가 구축되면 인증시험, 설계 지원 및 연구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인증비용 절감과 지역 자동차 관련 인프라 활용도 증가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국내 유일의 자동차 인증기관인 자동차 안전연구원과 함께 빅그린 산단의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를 설립키로 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광주시가 개학을 맞아 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여름방학 이전 수준으로 증차 운행합니다. 광주시는 개학을 맞아 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행 대수가 많은 간선 노선은 운행 간격을 2분에서 4분, 지선 노선은 3분에서 5분 정도 배차 운행 간격을 단축해 시행합니다. 시내버스 증차 운행에 따른 노선별 시간표는 광주시 홈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여름방학 기간 에너지 전략과 시내버스 재정 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 승객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평일 기준 66개 노선에서 119대를 줄여 운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소식입니다.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울산 일원에서 2018년 울산시와 진주시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가 울산광역시 청소년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울산 산업의 역사 문화의 자연환경의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울산과 진주 중고등학생 각각 40명 등 총 80명이 참가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산업수도 울산의 대표 산업인 현대자동차와 한국수력원자력을 견학하고 일출 명소인 서생 간절곶을 둘러봤습니다. 둘째 날에는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와 고래박물관 등을 견학하고 대왕암공원 해안선을 따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둘러보며 가이드북 제작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마지막 날에는 나라사랑, 독도사랑,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재현해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진화 해양문화체험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는 타시도 청소년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좁히고 청소년의 리더십 배양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에서 산학연관 상생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진흥계획 개발이라는 주제로 울산 지역 과학기술 혁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울산시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산울산지역연합회와 공동 주최하고 울산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들이 협력해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은 혁신성장의 방향과 과업을 주제로 과학기술 분야 혁신성장의 중요성과 지역 공동체 가치 증진을 위한 성숙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남성 한국전력 국제원자력 대학원 대학교 총장과 이재성 울산과학기술원 부총장의 발표 이후 전문가 패널들이 신지방정부 시대 균형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이 지역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의 역량 강화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울산시가 산학연관의 상생혁신의 장을 마련해 울산이 산업수도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관련 정책 추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소식입니다.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BRT 산업을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부산시가 밝혔습니다. 이에 시의회와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BRT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첫 실무회의를 갖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정성과 대표성을 가진 인물로 구성했다는 평가입니다. BRT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지난 8일 첫 실무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공정성과 대표성, 중립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했습니다.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BRT 이해관계자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부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교통, 여성, 경제, 환경 등 4개 분야 시민단체 8명, 교통 분야 전문가 2명, 법률 전문가 1명 등 모두 13명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시민들의 의사와 소통 부분들을 얼마나 잘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법에 대한 설계를 이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정하고 공론화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공론화 과정을 직접 설계합니다. 또 시민 참여단이 충분한 학습과 수기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을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렇게 모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게 BRT라고 하는 정책 과제이긴 하지만 향후에 시민들이 어떻게 시민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루트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과정으로서는 의미 있는 회의였다고 생각되고요.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시민들과 함께 깊이 생각하고 논의함으로써 한층 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소식입니다.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과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아 관련 경축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먼저 경축식은 기념사와 애국지사 기념품 전달, 독립유공자 포상에 이어 권영진 시장의 경축사와 축하 공연, 배지숙 시의회 의장의 만세 삼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페라하우스 로비에는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등록문화재 태극기 사진과 나라꽃 무궁화를 전시했습니다. 또 야외 광장에서 경축식 식후 행사로 신명고등학교 학생 관악대의 관악 연주도 울려 퍼졌습니다. 경축식에 앞서 국립시남선열공원에서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 교육감 등 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참배가 이뤄졌고 국제보상운동기념관과 동성로 상설무대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특히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는 애국지사와 보훈단체장, 광복회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위협을 기리는 타종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 한일 학생운동을 재조명한 뮤지컬 반딧불의 주요 장면 5곡이 축하 공연으로 마련됐고 14일부터 사흘간은 독립유공자와 동반가족 1인에 한해 무료 승차 이벤트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소식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을 두고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14일에는 현장 공개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포항 공동연구단은 전형적인 소통 부재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 지열발전소 정밀조사단 현장 공개조사가 지난 14일 진행됐습니다. 조사는 정부 정밀조사단과 포항공동연구단,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대한지질학회가 주관해 지열발전소 현장 상태를 살펴보고 향후 조사 방향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포항공동연구단은 국내 유례 없는 지진으로 인한 불안감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사 방법과 내용 등에 충분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우려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정밀조사단이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모든 자료와 정보를 즉시 공유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세계적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지에 지열 발전과 지진의 연관성 논문이 게재되면서 포항 지열 발전소가 지난해 일어난 지진의 원인이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는 개인이 자신의 글, 사진, 영상 등을 대중에게 내보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1인 미디어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1인 미디어 창업에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아이템으로 진행하는 맞춤형 교육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북 스마트 미디어 센터와 함께하는 1인 미디어 교육 현장, 포항 포스팅에서 담아봤습니다. 옛날 미디어와 현재 미디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전에는 미디어를 전공한 특별한 사람만 미디어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개인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든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큰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요즘 대세가 무엇입니까? 1인 방송 아니겠습니까? 저도 최고의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1인 방송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배워보러 가실까요? 변화하는 방송 제작 환경 속에서 이제는 나도 1인 미디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포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위치한 포항 테크노파크. 이곳에 위치한 경북 스마트 미디어 센터에서는 지역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기업, 일반인들에게 최상의 촬영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둘러보니까 카메라부터 음향시설, 거기다 크로마까지 방송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1인 미디어와 관련된 교육이 진행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경북 스마트 미디어 센터는 포항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시설로서 포항 시민뿐만 아니라 경북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번 1인 미디어 교육은 최근 1인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에 말맞추어 1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 그다음에 1인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고 이틀 만에 모든 자리가 만석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교육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저희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틀 만에 모든 다 만석? 네, 그렇습니다. 다 끝난 거? 네. 그렇다면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다 가능한가요, 신청이? 네, 초등학생들부터 일반인들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1인 미디어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는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제작자로 뷰티, 게임, 먹방 등 다양한 분야의 영상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차세대에 가장 주목받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어머! 저도 껴가지고 같이 보고 싶네요. 지금 영상을 지금 열심히 보고 계신데 이걸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와, 잠시만요. 그럼 따님하고 어머니가 같이? 아니, 어떻게 수업을 같이 배우러 오시게 되신 거예요? 요즘 유튜브 아이들이 워낙에 관심이 많이 있고요.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저도 같이 어떤 영상을 보는지 또 어떤 것들이 관심을 좀 끄는지 궁금해서 같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어린 친구들 요즘에는 1인 개인 방송과 관련돼가지고 친구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더 재밌는 것 같고 그 크리에이터는 꼭 조건이 없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무료로 진행되는 1인 미디어 교육과정은 방송 이론 교육과 함께 장비 사용, 촬영, 편집, 콘텐츠 제작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강사는 6천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 주의 유튜버입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팬이거든요. 정말 유명한 유튜버신데 아니 그렇게 맛있게 잘 드시면서 어쩜 이렇게 살이 안 쪄요? 아닙니다.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관리한 흔적이 딱 났어요. 근데 직접 포항에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저 포항 거의 이번이 2번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바닷가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거기 맛집도 제가 찾아가 봤는데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고 또 오고 싶은 도시예요. 네. 그럼요. 그런데 이곳에서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직접 하시잖아요. 네. 오늘 어떤 교육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그 모바일 기기로 편집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사전에 우리 수강생들에게 그 일상 브이로그를 좀 찍어오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용해서 편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1인 미디어 교육뿐만 아니라 국내외 유명 크리에이터들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생들이 우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인데요. 배움에 대한 교육생들의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유튜브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많아요. 네, 어떻게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평소에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개성이 나타내주는 거 보고 저도 좀 개성 있는 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저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행 유튜버가 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저도 청춘 관련해서 상담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까지 성장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서 수업을 들으셨잖아요. 네.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셔서 많은 것 도움이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가면서 성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보시고 유튜브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알고 신난다 신나라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개인 맞춤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포항시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인 미디어와 관련돼가지고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곳은 보세요. 경북 스마트 미디어 센터. 사실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참 쉽죠. 그렇죠. 개인 방송이라는 거, 1인 미디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촬영하는 방법, 그리고 편집하는 방법만 알게 되면요. 누구나 어디에서든 최고의 1인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어머, 어떡해요. 이번 수업 저 놓쳤어요 하시는 분들.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교육은 쭉 이어지니까 다음번에는 꼭 그 기회를 잡으세요. 안동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페이퍼 전략회의가 광복절을 맞아 경북 독립운동관과 임청각에서 진행됐습니다. 권영세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독립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국난 극복을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독립운동가 천인 추모비에 참배했습니다. 이어 임청각을 찾아 보건사업 추진 현황을 논의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장답게 시민들도 광복절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며 현장 점검을 마쳤습니다. 독립운동의 성지 임청각은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언급되면서 현재까지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 15일을 전후해 수확하는 영주 8.15 광복살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8.15 광복살은 조생종인 조평벼 품종으로 안정면 오계리 일대 8.15 광복살 재배 단지에서 폭염을 이겨내고 110일 만에 수확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가장 빠른 수확을 시작한 8.15 광복살 재배 단지는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20헥타르에서 130톤을 수확해 8.15 광복살 브랜드로 전 국민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8.15 광복살은 영주시가 쌀시장 개방과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판로 개척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광복절을 전후로 수확해 소포장과 세트로 판매됩니다. 영주시는 틈새 시장을 노린 8.15 광복살을 통해 햅쌀 명품 브랜드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8.15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경축식에서는 독립유공자 유가족 230여 명을 비롯해 도민과 단체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 전달과 만세 삼창 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경축식에서는 독립유공자 양성호 선생의 유족에게 건국 포장을 수여하고 김주석 선생 유족에게 대통령 표창이 전수돼 행사의 격을 높였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광복절 당일 경축 분위기를 드높이기 위해 도로변 국기 개양과 각 가정 및 직장 태극기 달기 운동 동참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브리핑 시간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악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 국가석유화학단지를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탐지 정기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연구원에 도입된 원거리 유해 가스 탐지 장비를 활용해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원거리 유해 가스 탐지 장비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올해 7월에 약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했습니다. 이 장비는 반경 10km 이내에서 450여 종에 달하는 유해 화학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실시간 탐지할 수 있으며 유출 사고 발생 시 유해 화학물질의 양과 확산되는 방향을 분석해 신속한 주민 대피와 현장의 안정성 확보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심재영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원거리 유해가스 탐지 장비가 국내 화학재난 예방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재난 원인 조사와 분석을 실현하는 데 유용한 장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운용 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유익한 소식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책장 안을 가득 채운 책. 한쪽 벽면을 수놓은 상장들. 하얀 침대가 있는 정체불명의 장소. 그리고 약 30년간 이곳을 떠나본 적 없다는 의문의 남자. 다정한 눈빛과 푸근한 미소로 환자와 외국인 이주민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브라보 마일 라이프 네 번째 주인공. 손이 난 한의사를 만나봅니다. 매일 오전 9시 손이 난 한의사는 28년째 하루도 쉬지 않고 이곳으로 출근 중입니다. 1990년 28의 나이에 이곳에 자신의 이름을 건 한의원을 차렸고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단골 손님 많기로 소문난 한의원. 그는 원미동 터줏대감이자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동네 한의사입니다. 지금부터 한 약 30년 정도 됐지요. 그러니까 1990년 그때 이제 이렇게 부천에 와가지고 또 오다 보니까 여기가 또 원미동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곳이 내가 앞으로 터를 잡을 곳이구나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바로 위에 형님께서 한의대를 가라. 한의학은 우리의 민족의학이고 앞으로 제가 이제 하게 되면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한의대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점 상담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지나가다가 와서 잠깐 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저한테 또 이렇게 문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동네 사랑방처럼 저는 그렇게 해왔죠. 예. 그가 한의학을 공부한 후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 사람. 부와 명예를 쫓기보다는 사람을 생각해왔던 그간의 길. 그 공로를 인정받아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들어오는 이것. 뭔가요? 세계인의 날이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하고 차별을 없애는데 힘을 쓰는 또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주는 표창이 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제가 돼가지고 이번에 그 표창을 이렇게 받는 영광을 이렇게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5월 18일 열린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손이 난 한의사는 오랜 세월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착과 적응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통합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는데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손인환 한의사. 그의 믿음은 동네 주민부터 부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부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손인환 한의사의 휴일 일터입니다. 손인환 한의사의 또 다른 직업은 부천시 이주민 지원센터장. 직함 그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생활을 돕는 거죠. 저는 미얀마에서 오셨습니다. 방글라데시. 네, 베트남에서 왔어요. 저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이름은 어떻게? 행콘티요. 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는 그 전에는 저 한국어 배웠거든요. 지금 오랫동안 못 배웠으니까 선생님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네. 1994년 즈음 돼서 그 산업연수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많이 유입되게 됐습니다. 임금체불, 폭언, 폭행, 여러 가지 산업재해로 고통을 받는 친구들이 부천 지역에서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년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해주는 비영리 법인, 그래서 그 명칭이 부천 이주민 지원센터라는 법인명으로 정식 등록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법인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네. 직업 알선이라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또는 노동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들을 이제 도와주고 있죠. 손인환 한의사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음이 간 데에는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된 생활. 근본적인 원인은 차별이었는데요. 누군가의 기준에 의해 당연시되어 온 차별. 그 또한 차별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걸음걸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이제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왼쪽 다리가 불편합니다. 예. 근데 뭐 생활하는 데는 크게 뭐 지장은 없고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자라고 했어요. 놈 자자를 써서. 저 역시 사회에서 차별받는 또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국인 주민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쨌든 잘생기나 못생기나 또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인간은 소중하다.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제 신념과 맞아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 일환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차별.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차별받는 자의 마음이 쓰였고 그렇게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게 됐습니다.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후원금이 이제 그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최저임금으로 하는 그 열악한 환경, 이런 부분이 참 센터장으로서 안타깝고요. 지금 부천에 다양한 복지관이 있는데 외국인 전용,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그런 전용 복지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그 지금 있는 것도 그렇지만 좀 외국인 전용 복지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외국인 주민들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번 해주는 것이 외국인 친구들이 소외받지 않고 한국에 와서 참 한국 사람들 참 마음씨 좋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구나,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좋은 모습들을 많이 알리고, 그래서 우리 또 외국에 많이 여행도 가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그들이 우리들한테 또 좋은 모습으로 대우해주지 않겠는가. 외국인들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다, 우리 주민의 한 분이다 생각해서 우리 이웃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뭐 그 이상 뭐 더할 나위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미동 터줏대감 한의사이자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행복한 사랑꾼 손인환. 아름다운 사회를 향한 당신의 넘치는 사랑을 부천시도 함께 응원합니다.